전국에 계신 종로학원 재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종로학원의 수학과 김건우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제 좀 휴원 기간이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마음을 한 번 더 가다듬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수함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각 교재에 흩어져 있는 제가 미처 다루어 드리지 못했던 문제하고 그 다음 지수함수를 설명을 했으니까 연습 문제 쪽에 있는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연결해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42페이지의 1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니 첫 번째로 함수값이 하나 나왔네요. 주어진 점 대입과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점이니까 그럼 fx가 2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상태에서 f의 2분의 5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에 2분의 5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2루트 2니까 2에 얼마가 되겠죠?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식을 뜯어낼 건데 지수끼리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방정식이라면 방정식인 건데 상식적인 선에서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겠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5a 똑같이 2를 곱할게요. 플러스 2b는 3이다 1식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죠? 나에 내려갑니다. fx 플러스 y는 2배 fx fy. 그러면 주어진 식이 저게 식을 모르겠어요. 의미를 모르겠으면 그대로 대입해서 주어진 조건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대로 문제 푸세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랑 써놓고 대입해 볼까요? fx 플러스 y랑 2배 fx 곱하기 fy에서 fx 플러스 y는 2에 a에 x자리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니까 a에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에 전부 다 밑이 2로 맞춰질 테니까 자 여기에다가 fx는 ax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fy는 ay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1제곱이니까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얘는 좌변에 있는 애는 a에 x 플러스 y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 우변에 있는 애의 지수는 a에 x 플러스 y에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식 b하고 2b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여기 만족하는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a도 얼마가 된다? a도 1이 되겠다.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1 더하기 1 그래서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또박또박 쫓아가면서 푸셔도 되고 저는 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첫 번째에서 f의 x라고 하는 애에서 2의 ax 플러스 b인데 여기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f의 2분의 5가 2루트 2라는 거에서 관계식이 하나가 튀어나올 거다 1식이 그죠? 근데 미지수는 몇 개다? 2개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식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 이외에 한 개의 함수값만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밑에 걸 본 거지. 물론 이제 식은 찾아야 되겠지 얘도. 식을 찾으면 5a 더하기 2b는 3이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1식. 똑같이 나오고 밑에 있는 f의 x 플러스 y에 2배 fx 곱하기 fy라고 하는 애를 들여다보시면서 하나의 함수값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인 f2분의 5를 이용하기 위해서 x하고 y에다가 둘 다 얼마를 넣어서 2분의 5를 넣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누가 나와요? 그럼 얘는 f의 얼마가? 5는 f의 5는 2배의 f의 2분의 5 곱하기 f의 2분의 5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f의 2분의 5가 2루트 2니까 2루트 2루트 곱하면 8이어서 얘가 16, 2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f5라고 하는 애는 2에 5a 플러스 b고 이게 2의 4제곱.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식 5a 플러스 b는 4다. 얘가 2식. 이렇게 가면
1식과 2식을 연립해서 A, B를 찾아내셔도 더 깔끔하게 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다루실 때 어떤 생각이 있으면 좋다.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카운팅하면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내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 쪽에 있는 문항들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연습 문제 85페이지의 11번 문항입니다. 자, fx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하고 q가 있는데 p가 q보다 작고 둘 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제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무엇에 주의하라 그랬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밑의 크기가 1하고의 대소관계가 어떠냐 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라 그랬고,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했었냐 하면 지수 부분이 0하고의 대소를 따졌을 때 어떠냐 라고 하는 걸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격이 0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문제 위에다 헤드라인으로 한번 달아주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문제로 돌아갑니다.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걸 구해보래요. 그러니 기억에는 뭘 물어봤냐 하면 Q에 A의 P제곱이라고 되어져 있고 P에 A의 Q제곱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A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P 넣고 Q 넣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고, 그럼 P하고 Q의 세트를 맞추게 되면 앞쪽에 있는 N은 P분의 A의 P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뒤쪽에 있는 N Q분의 A의 Q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P하고 Q가 뭐라는 전제가 없어요? 양수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양변을 PQ로 나눠서 부등호가 유지가 될지 반대로 바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는 요약할 수 있을 거냐 하면 P분의 A의 P라고 하는 애랑 Q분의 A의 Q 사이의 대소관계 정도로 요약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P하고 Q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 PQ가 둘 다 양수라면 여기서 빼기빵 보면 얘가 예컨대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고 Q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면 둘 다 양수겠죠. 그럼 이때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랑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 정도로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아, 그래 대소관계가 있구나. 그지? 아, 그러면 좀 이게 항상 한쪽 방향으로 가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PQ가 지금 기준이 지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P하고 Q가 둘 다 양수인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두 번째는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고 Q라고 하는 애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냥 똑같이 써볼까요? Q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Q가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원점하고 P를 연결한 기울기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Q를 연결한 애 여기 음수, 양수, 대소관계가 있겠네. 그지? 아, 그럼 이거 나눠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잽싸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이게 지수함수니까 아래 볼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아래 볼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자, 지우고 볼게요. 아래 볼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원점에서 그으면 분명히 접하는 자리가 있을 거고 접하는 자리를 지나면 이렇게 가면서 원점에서 그은 직선하고 몇 번 만나게 되는 직선이 있을 거다? 두 번 만나게 되는 직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게 되면 대소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뭐해지는 때가 같아지는 때가 존재하니까 따질 필요 없이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그냥 기울기만 잡아놓고 일단 편안하게 기억은 처리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보시게 될 텐데 니은을 보게 되면 Q에 A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P에 A의 Q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역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얘가 P분의 A의 P제곱 마이너스 1 이니까 여기다 빼기빵 이렇게 써볼까요? 알아보기 쉽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Q 마이너스 제로분의 A의 Q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P라는 자리하고 Q라는 자리를 연결을 했을 때 어디랑 0,1이랑 연결을 했을 때 PQ에 대해서 요 점하고 연결한 직선에 대한 변화율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데 아까 전처럼 그냥 같아질 때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커브기 때문에 이렇게 긋던지 곡선하고 몇 번 만나게 되는 자리가 없다. 이 점에서 이미 만났기 때문에 두 번 만나게 되는 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처럼 그냥 같을 때가 존재하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했고 그 다음 여기서 PQ를 나눌 때도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때 P하고 Q가 양수하고 음수인지 잘 모르니까 P하고 Q가 양수 음수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나눠서 들어가야죠. 0보다 P가 크고 Q도 크다면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니까 PQ 곱하면 양수일 거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P하고 Q하고 0도 똑같겠네. 그죠? 똑같이 양변을 PQ로 나눠도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P분의 P 빼기 빵분의 A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랑 Q 마이너스 제로분의 A의 Q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 사이에 이런 대소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전제는 PQ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럼 여기다 이제 천천히 그려보면 되겠죠? P라고 하는 애가 양수, Q라고 하는 애가 양수니까 PQ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에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가는 변화율이죠? 이렇게 가는 변화율이니까 아래 볼록한 곡선의 특징에 의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직선이 살살살살 들어 올려지겠다. 점점 평균 변화율이 뭐해지겠다? 커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양수 부분 확인했죠. 그럼 이번에 음수 부분 둘 다 음수에 있다면 둘 다 음수에 있어도 아래 볼록이라는 곡선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똑같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건데 음수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도 옳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한번 보면 P보다 Q가 크고 P보다 0이 크고 그거보다 Q가 크다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여기서 식 자체에 좀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P 곱하기 Q를 나누는 거니까 P 곱하기 Q를 나누게 되면 P 마이너스 제로분의 A의 P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Q 마이너스 제로분의 A의 Q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건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어디서 잡던지 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아래로 볼록한 커브는 뒤로 가면 갈수록 변화율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딱 봐도 이게 거짓이야. 왜? P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고 0,1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한 직선인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애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Q라고 하는 애가 한 이만큼 잡아볼까? Q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0,1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애보다는 뒤에 있는 애가 더 기울기가 크다. 따라서 니은의 보기도 역시 무엇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귿 보기로 가볼게요. 자, 디귿 보기는 2분의 A의 P제곱 더하기 Q제곱 A의 P제곱 플러스 A의 Q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P 플러스 Q. 요즘에는 이런 배경 지식을 묻는 문항이 조금 출제를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이거는 F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2분의 1에 FA 더하기 FP죠. FP 더하기 FQ라고 하는 거고 FP 더하기 FQ 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죠? 2에 됐죠? 그러니까 F에 여기가 2가 아니고 A죠. 미안해요. 자, 여기가 A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의 2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얘는 함수값의 평균 Y값의 평균이죠. 평균. 됐지? P라는 자리와 Q라는 자리의 함수값을 평균 낸 거. 됐지? 그러니까 예컨대 P라고 하는 자리에서 F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FP라는 자리가 P, FP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자리에서 Q, FQ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하는 2분의 FP, FQ는 얘하고 얘를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자 가운데가 되겠죠. 높이상으로. 높이상으로 가운데인데 직선이니까 비례관계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잡아서 P하고 Q의 가운데 지점에서의 요 값을 말하게 되는 거야. 요 자리에. 직선의 Y값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되겠다. 됐죠? 직선의 Y값이. 됐나요? 그럼 이 자리는 가운데에 걸려서 여기는 2분의 P 플러스 Q일 거잖아. 그럼 2분의 P 플러스 Q에서 F라고 말아내니까 이때 여기에 실제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지나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같다라고 말하면 함수가 정확하게 이 자리를 딱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떻게 함수값 쪽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 자리에서 F를 지나간 애가 더 커야 되니까 직선보다는 요 점을 마치 고무줄처럼 이렇게 당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F가 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볼록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엇이란 얘기냐면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반대로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어떻게 생긴 애를 물어봤어요? 반대쪽으로 생겨있는 이런 모양으로 물어봤잖아. 즉 평균값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아래쪽으로 깔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나갔다. 그지? 함수값이 이 평균선보다 땡겨진 거니까 곡선의 구조가 무엇할 때 나타나겠다? 아래로 볼록할 때 이런 식이 나타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지수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전부 다 아래쪽으로 볼록한 컵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보기는 아래 볼록의 식을 나타내니까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리을 보기 하나 더 볼게요. 리을. 자, 리을은 A의 P제곱에서 A의 Q제곱을 뺐죠. 그 다음 나누기, 그 다음에 A의 P제곱 이라고 하는 애가 됐고, 그 다음 여기는 A의 Q제곱 분의 A의 Q제곱 마이너스 A의 P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되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했죠. 왜 이상하냐 하면 여기가 Y값이고 Y값 뺀 걸 Y값으로 나눠서 이런 건 기하적인 의미가 없거든. Y를 X로 나누던지 하다못해 X를 Y로 나누던지 XY를 곱하던지 이래야 뭔가 기하적 의미가 생기죠. 기울기나 면적 등등에. 근데 지금 이건 Y를 Y로 나누니까 이건 되게 어색한 식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 어색한 식이니까 천천히 들여다본 거야.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소관계를 따지라 그랬는데 얘보다 얘하고 보면,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 커브니까 이렇게 생겼고, PQ가 어디 있던지 간에 P보다 Q가 크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서 A의 P제곱이라고 하는 애보다 A의 Q제곱이 무조건 작아. 그래서 분모를 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겠어. 그러면 분자는 하고 보니까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죠. 분자를 보니까 P가 Q니까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음수죠. 근데 작아진다 커진다를 제하고도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야? 양수인 거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뭐야? 양수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무 수학적인 의미도 없이 감소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감소하면서 여기에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좌변은 양수에 해당하는 거고 우변은 항상 음수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돼서 양수가 음수보다 항상 크다. 그래서 리을 보기는 무엇이다? 참이다. 그냥 이런 단순한 함수값상에서의 무엇을 나타낸 거다? 대소관계를 나타낸 거다. 그게 리을 보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해요? 약간 좀 당황하죠. 아 이거 뭐지? 기울기도 아니고 넓이인가? 이거 뭘까? 막 이러는데 잘 모르는 낯선 구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수록 문제가 더 잘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86페이지의 12번 문항입니다. fx가 3분의 1의 2의 x제곱, gx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도 친절하게 좋네요. 근데 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 y축하고 만난다 그랬으니까 x자리에다 0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f에다 0 넣으니까 0,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b라고 한 애도 0 넣으니까 이건 얼마죠? 0,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얻어지겠네요.
그러더니 여기에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C라 그러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보래. 그럼 이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4니까 요 점 C의 X 좌표만 있으면 이 X 좌표를 무엇으로 해주면 될 테다? 높이로 해주면 그대로 그냥 넓이가 얻어지겠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자리니까 만나는 자리를 구하면 되겠죠. 연립시키면 되겠지. 3분의 2의 x제곱 fx라는 애 하고 g의 x제곱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만난다. 이거는 1이니까 이렇게 넘기게 얘를 1로 넘길까? 3분의 2의 x제곱은 2가 될 거고 따라서 2의 x제곱이 3이니까 그러므로 만족하는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에 3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정답은 3분의 2에 로그 2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그 1% 되는 거예요. 1% 밑에서 아시겠죠?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86페이지의 14번인데 자 볼게요. 여기서 점피 1,2라고 하는 애를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놓여져 있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하고 q하고 r 두 점에서 만나는데 PQ하고 PR의 길이가 같대요. 여기랑 여기랑. 자 적어볼까요? 중점. 가운데란 얘기죠. 가운데란 얘기고 중점이라는 얘기는 가운데란 얘기고 간격이 같다는 거죠. 됐죠? 간격이 같다. 간격이 같다는 거 대칭적 구조라는 이야기잖아. 간격이 같다는 거고 그거 요즘 교육과정에 수열 들어왔잖아. 수열로 따지자면 이거 무슨 수열인 거다? 등차 수열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저보고 내라고 하면 여기에서 PQ하고 PR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뭐라고 낼 수도 있다? X좌표 사이가 X좌표들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 그지? 됐죠? 그래서 그거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중점, 간격이 같다, 등차 수열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문제의 풀이의 수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여기가 중점이 될 거니까 요 1이라는 자리 P에서 Q까지의 요 사이의 길이를 알파라고 하면 P에서 R까지의 이 사이의 길이도 알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문자를 더 놓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놓겠죠. 아 그럼 여기가 요 자리가 1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1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이 자리가 1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테니까 여기서 Q의 좌표만 찾으면 풀리는 거니까 1 플러스 알파,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R이라고 하는 자리는 1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럼 y값 중점이 P니까 평균점인 거잖아. 중점은 평균이니까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2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여기다가 2의 알파 제곱 같은 거 곱한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관계식을 얻어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엇을 구할 건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최종적으로 지금 y좌표 여기를 구할 거니까 이 Q의 y좌표는 얘거든. 그럼 이게 2의 알파 제곱을 구해야지 유리한 거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 구해야 유리한 거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구해야 여기가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2의 알파 제곱을 곱하면 바보 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1제곱도 있고 하니까 2의 곱하기 2의 1 플러스 알파 2의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면 되죠.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를 쓸 거니까 2를 하나 곱해서 2분의 1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곱하면 여기는 2가 하나 없어질 거 생겨날 거고 여기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면 2의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8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 2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누가 될 거야?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의 알파 제곱,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근해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얼마? 15. 근데 2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애가
지금 요 좌표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값은 누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다. 됐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y좌표가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2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루트 1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진짜 나이스하게 푸는 경우는 중점을 더 잘 사용하면 더 나이스하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풀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사이의 간격을 알파라고 했고 간격에 집중해가지고 아까 전에 중점은 간격이 같다.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면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면 이렇게 잡으면 이 사이도 베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 간격이 같은 거야. 왜? 여기가 직선이니까 x의 간격이 같으면 y의 간격도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풀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자, Q라고 하는 자리가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알파에다가 2 마이너스 베타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자리는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 더하기 베타라는 자리거든. 그럼 여기에서 누굴 찾으려고 하는 거냐? 지금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베타, 중점을 이용해서 등간격이다 이렇게 지금 잡은 거고 최종적으로 Y좌표를 구하려는 거니까 얘의 Y좌표? 베타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베타를. 그러면 그때 얻게 되는 관계식은 QR이 지수함수에 놓여져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2의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2 더하기 베타가 될 테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파를 소거하면 되니까 빵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누가 될까요?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되면 2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곱해버리게 되면 4분의 1이 되고 4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베타의 제곱은 4분의 15. 그러므로 베타는 얼마? 양수니까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올 테고 y좌표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간결한 풀이가 되기는 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많이 연습이 되면 중점 간격이 같다 해서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놓고 식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속어를 확확 해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좀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최소한 뭐는 아셔야 되겠다. 중점 간격이 같다니까 여기 x좌표를 간격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할 수 있겠죠? 기억합시다. 중점 간격이 같다. 수열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봅니다. 이번에는 96페이지에 37번 문제예요. 정수 격자 문제인데 정수 격자 문제라고 적어주죠. 정수 격자점. 됐죠? 정수 격자점과 관련된 문제가 한동안에 킬러 또는 준킬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안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공통으로 출제되던 시기에 문이과 공통으로 출제되던 시기에 많이 다뤄지던 주제니까 정수 격자라고 표시를 해두시고 6월달, 9월달에 나오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좀 복습을 꼭 하셔야 될 문제예요. 자, 어쨌든 정수 격자점 문제는 x 지수함수에서는 x 좌표를 중심으로 대입한다 이렇게 그냥 전략을 세우면 돼요. 그냥 다 나열해야지만 되거든. 점들이 다 나와야지만 문제가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쭉 x좌표의 정수들을 통해서 y좌표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 fx하고 gx가 나왔는데 x축하고 둘러싸인 경계에 포함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2의 x-1, -1인데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 그지? 막 평행이동 해봤자 별로 써먹을 수 있는 점들도 안 나와. 그러면 x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식이 0 되는 자리가 정점이라 그랬잖아요. 0,1 지나는 거. 그러니까 x에다 1 넣으면 1 넣으면 2의 0제곱 1이니까 1,0 이 자리 지나가겠네. 1,0.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1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가 1.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gx라고 하는 애는 2의 -x 플러스 7이니까 감소함수인데 점근선은 똑같이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지수식이 0 되는 자리를 잘 써먹는다 그랬죠. 지수식 0 되는 자리가 얼마야? 7이라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에다가 7 이렇게 잡아보면 7에서 0 지나. 그지?
그럼 여기서 이쪽에 감소 패턴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2, 3, 4, 5, 6이라고 하는 정수점들을 사용을 하겠다. 느낌상 4에서 만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니까 확인. 어떻게 확인하지? 4 넣어서 넣는 거 아니고 2에 x-1 마이너스 1하고 두 함수 만나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죽으면 x-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x는 얼마? 4다. 그래서 아까 전에 눈침짝으로 본 것처럼 4에서 만난다. 그지? 4에서 만나고 그럼 이제부터 정수점들을 다 체크할 거니까 x좌표가 정수가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함수값을 다 확인한다고.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저기에 fx가 여기다 써놓고 할까? fx가 2에 x-1 마이너스 1이니까 2 넣으면 여기는 2,1이겠네. 2,1 맞나요? 2 넣으면 2,1. 그 다음에 3 넣으면 얼마 돼요? 3 넣으면 4니까 3, 됐죠?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1 빼니까 3,3. 그 다음에 4 넣으면 얼마죠? 2에서 제곱 8에서 4,7. 같다 그랬으니까 4는 넣을 필요 없고 이쪽부터는 G에다 넣어야지. G에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1. 물론 수학 많이 공부한 사람 이거 이렇게 보면 대칭이라는 거 아는데 그런 이상한 거 찾지 마. 그냥 넣으면 돼. 5 넣으면 얼마야? 5 넣으면 3 나와. 5,3. 그 다음에 6 넣으면 얼마 나오죠? 6,1.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정수간격들을 쭉 잡아 뜯어서 뭐를? 그 중에 점 중에 3개를 꼭점으로 삼각형 잡을 거야. 그럼 일단 정수점들을 조금 보기 좋게 나열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2일 때 2, 3, 4, 5, 6까지 이렇게 갈 거고 됐죠? x좌표, y좌표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야. 그 다음에 3일 때는 3,3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올 거고 여기가 3일 때. 됐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7까지니까 2, 3 됐죠? 2, 1, 2, 3, 3까지라고 3,3 3, 4, 5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가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 카운팅을 하는 건데 삼각형의 개수를 세봐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삼각형 또는 이제 각 점수점들을 가지고 도형의 개수 카운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전체 구성 요소를 통해서 전체를 잡고 거기에서 일단 무엇을 빼내냐? 형성이 안 되는 애들을 빼주고 삼각형의 경우는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세 점이 직선이니까 삼각형 아니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중복하는 애들도 빼주는데 중복하는 걸 뺄 때는 한 개 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게 일단 도형 개수 카운팅의 기본적인 구조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됐죠? 경우의 수 풀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됐지? 자, 그럼 일단 가볼까? 그 여기 전체 점이 지금 몇 개야? 5개, 3개, 3개, 4개니까 15개. 전체는 15개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형성이 안 되는 거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면 형성이 안 되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일단 일직선에 이렇게 가서 7개의 점이 놓여 있으니까 7개 중에 3개를 뽑은 거 제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일직선상에 5개 놓여 있으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 제외. 그 다음에 이번에 일직선상에 3점이 놓여 있는 거. 그러니까 3점이 놓여 있는 거는 여기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 하면 안 되고 내년에 또 만나. 5 하면 안 돼. 왜? 5은 왜? 여기서 아까 했잖아. 7개 중에서. 됐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다가 5, 6까지밖에 못 찾은 사람이 조금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통 찾아. 7, 8까지는 보통 찾아. 그래서 이게 가장 매력적 오답이 8개인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1이네, 기울기가 2이네 이런 식으로 나는 나열해 보거든.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도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에 노란 거 4개, 그 다음에 주황, 분홍색 2개, 파란 거 2개, 녹색 2개 그래서 몇 개냐? 10개에 대해서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 주면 15, 14, 13에 15, 14, 13에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7 컨비네이션 3 얼마죠? 7, 6, 5니까 35 5 컨비네이션 3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3, 5, 15에 2, 7에 14. 35에다 곱하니까 이게 얼마야? 455니? 곱하기 13하면 얼마니? 그럼 이게 3, 5, 15, 10에다 맞네. 455에서 마이너스 여기 55를 빼니까 정답 얼마 되겠다? 400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수격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긴 해.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무엇을 기출문제에서는 조금씩은 연습은 해보는데 완전 킬러급으로 돼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런 건 일단 빼놓고 6월달 경향 보고 그때 공부를 하셔도 되겠다. 정수역자점 요즘에 좀 가볍게 다루고 일단 지나가셔라 하는 얘기가 일단 제 생각이에요. 됐죠?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97페이지의 38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점 1,0을 지나가고 여기 1,0 지나간대요. 1,0 지나가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A의 X제곱과 만나는 그러니까 1에서 그대로 그었으니까 여기가 1,A. 제가 수업 시간에 1,A 많이 문제 낼 때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곡선과 만나는 점 B라고 하고 점 C 0,1 여기네요. 에 지나는 점을 지나고 AC와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 아, 얘가 여기가 0,1이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1인 거죠. 아, 기울기가 지금 1이다. 자, 그런데 얘하고 평행하게 간다 그랬으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적어볼까요?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1강인가 2강에서 2강인가 봐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직선에서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모티브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문제에선 기울기가 지금 1이네를 쓰는 거니까 이게 지금 1 된다는 거니까 결국 이거 x의 증가량하고 y의 증가량하고 똑같겠다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나보고 이걸 풀으라고 하면 기울기 1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을 거다 나는 이렇게 잡고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1,a니까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k에다가 a 마이너스 k 이렇게 잡고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럼 이제부터 이 점이 로그 위에 놓여져 있는 거니까 1식. 이 점은 이 직선, 이 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a-k라고 하는 애는 로그 b의 1 플러스 k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는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AC하고 AD하고가 수직이래.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늘어가는 요 선이 수직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기울기는 1.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인 건데 1이라고 그냥 표현이 됐네. 자, 그럼 여기도 지금 X 증가량 Y 증가량 같아야 되니까 이거 장난하나. 여기가 그러면 똑같이 K니까 여기도 K겠네. 그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점은 여기서 K로 오고 여기서 K 오니까 이 길이가 K여서 A-K가 누구다? K다. 따라서 우리는 A는 몇 K라고 할 수 있겠다? 2K라고 할 수 있겠다? 2식 이렇게 들어가겠니? 됐나요? 자, 그럼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6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인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구조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 이쪽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잡는 건데 이 사각형을 어떻게 했더라? 바깥쪽에 싸고 있는 어떻게 요렇게 싸고 있는 직사각형 면적의 절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넓이 S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의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K 1 플러스 K 세로의 높이가 A라고 잡아서 이게 6이다 30 됐나요?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을까?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2K니까 여기 없어지고 K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하면 마이너스 6은 빵이고 따라서 만족하는 K 양수니까 K는 2네요. 됐죠? K가 2예요. 여기다 넣으니까 A는 얼마 나오죠? 4 나와요. 그러면 K하고 2하고 다 있어요. 그럼 1식에다 넣으니까 자 A 빼기 K니까 2는 로그 B의 얼마? 1 플러스 K니까 3. 따라서 B의 제곱이 3이니까 그러므로 B는 얼마? 양수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되겠다? 4 루트 3이다. 지금 보시면 이제 좌표를 놓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하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아까 전에 중점도 그랬듯이 좀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계산을 하면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시도록 할게요. 자, 97페이지에 39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fx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 AB라고 하는 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라고 하는데 P-Q' 이 사이의 거리를 2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가 A, FA인데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 테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될 거냐면은 A 플러스 2가 되겠죠. 분의 2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x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더니 여기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라 그러더니 첫 번째는 OPP-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하고가 3대 1이래요. 닮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규칙 같은 거 찾기는 힘들어요. 그냥 식으로 특별한 뭐가 안 보이면 식으로 또박또박 쫓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이고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에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이고 그런데 얘가 몇 대 몇이다 그랬냐면 3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배수관계로 갈 거니까 3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곱할까? 2분의 3에 a 플러스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럼 양변에 2의 a제곱 곱해줘버리면 이거 없어질 거고 그러면 2의 1제곱하고 얘하고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하고 얘하고 없어지면 제곱만 이렇게 남겠네. 맞죠? 그럼 남게 된 애가 그럼 여긴 다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3a 플러스 6이고 그 다음 이쪽 편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이니까 4a. 따라서 만족하는 a는 얼마다? 6이다. 그럼 a가 6이니까 요 점이 누가 됐다는 얘기야? 8,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32분의 1? 뭐 이렇게 된 상황이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 부분의 넓이니까 이제 여기네. 근데 여기 길이가 6이거든. 아, 그럼 이건 닮음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걸 좌표로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에 대해서 8 중에 4니까 4분의 3이겠다. 그지?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2분의 1에 8 곱하기 32분의 1에다가 곱하기 4분의 3 이러면 내년에 또 만나고 안 돼요. 지금 닮은 비가 4대 3이니까 넓이니까 닮은 비에 뭐 돼야 된다? 제곱돼야 된다. 됐지? 다 구한 것 같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4, 8에 30이고 8분의 1에다가 곱하기 16분의 9니까 맞나요? 8분의 1에다가 16분의 9니까 128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정답은 128분의 9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수함수 전체에 대해서 쭉 내용도 살펴보고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 골라서 하나씩 풀어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휴원이 아니길 저는 강하게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학원으로 돌아가서 각자 선생님들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